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은 조금 영상을 일찍 켜게 되었는데요. 얘기를 좀 하다가 점심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찬은 이미 다 차려져 있고 밥을 지금 하고 있어서 밥이 다 되면 그때 얘기를 하다가 점심을 좀 이르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냉장고가 거진 텅텅 빈 상태라서 오늘 이제 주문한 식재료가 오는데 그래도 정말 남아있는 반찬들로 국도 끓이고 또 볶음 반찬도 하게 되었네요. 뭐 지금 얘기해봤자 보여드릴 것이 아니라서 음식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아이의 시험의 강도가 점점 더 그 심해지고 시간도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뭐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정말 정말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에 이렇게 한정되어서 받아서 그 시험이 끝나면 조금 뒤에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정말 요즘에는 그 형태가 같은데 굉장히 지속되는 거죠. 정말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비웃을 정도로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시험을 받고 있는데 목요일 날도 이번에는 기도의 집이었죠. 기도의 집을 하는데 아이가 또 이렇게 사무실에 불을 끄니까 또 아이의 시험도 같이 덩달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두려움에 갇히는 거죠. 두려움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 해서 엄마에게 정말 요청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봤을 때 정말 제일 먼저 기도가 떠오르겠죠. 기도가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지속되어서 정말 기도의 집이 끝나는 순간까지 옆에서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장애우 용화 모임을 서울로 이렇게 장소를 잡아서 이제 갈 계획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이었죠. 금요일이었죠. 제가 좀 이렇게 연락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이 놀랬죠. 놀래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좀 항상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제 친구와 교제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저를 이제 거리를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서 교제를 이어나가게 됐고, 그 친구가 보면은 뭔가 외로움은 뭐 누구나 다 있겠지만 나이 먹음에 따라 이제 따라오는 그런 외로움이 있었고, 그렇다고 이제 행동적으로 마음은 외롭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행동적으로 그렇게 좀 실천하지는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정말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모임을 시작하고 카페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 그리고 사무실에서 영화 보는 모임,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것, 이 모두가 다 그 친구를 바라봄으로써 이제 만들어진 그런 모임의 형태였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좀 참여하기를 바랬지만 그 친구는 실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날 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 모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누가 나오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는 안 하는데 궁금해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조금 제가 많이 실망감을 느끼고 이제 제가 친구를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담대하게 할수록 그 친구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을 얼굴에 느껴졌고, 그리고 뭔가 예전보다는 더 연락하는 그런 횟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는 복음의 길도 열리지 않고 친구도 거부를 하니 이쯤에서 이제 내가 교제를 더 이어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친구한테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먹어졌고,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연락이 서로 간에 없었고, 저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친구에게 너와 나의 길이 다르니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그 친구가 연락이 왔었죠. 그리고 연락이 와서 그날 또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친구 입에서 이제 연락을 한동안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런 핑계가 있겠지만 제 자신이 좀 불편한 존재여서 그렇게 이제 네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게 원인이 됐다고 제가 넌지시 얘기를 해줬고, 또 다음에 만나자는 기약을 형식적으로 했겠죠. 하고 나서 또 한동안 굉장히 또 몇 달 동안 이렇게 서로 간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번 제가 어떤 명목으로서 친구에게 좀 연락을 하게 됐는데, 뭐 친구가 반응이 좀 이렇게 시덥잖은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도 뭐 그게 꼭 그 만나야 한다 이런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한번 연락한 것으로만 이렇게 만족을 했죠. 만족을 했는데 이제 그때 마음이 제가 많이 떴었죠. 정말 좀 몇 달간에 안 하다가 또 오랜만에 했는데 그냥 뭐 그렇게 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궁금한 점만 알고서는 이제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대화가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볼 곳이 없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이제 제가 정말 안녕이라는 그런 말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날 장애인 융화 모임을 한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렸죠. 알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모임을 할 때마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카톡에 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펑에다가 제가 공지를 올리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펑을 봤다는 그런 기록은 없더라고요. 기록은 없었는데 그 전날에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죠. 와서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뭐 저는 시간제 알바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 하니까 그 친구가 조금 고민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했었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시국이 좀 어렵게 돌아간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금요일 날이라서 이제 그 일을 가야 돼서 제가 이제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뭐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부모님 집이 이 근처에 있어서 그 친구 사는 데는 조금 뭐 대구 아니지만 조금 먼 동네인데 거기 뭐 몇 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저희 동네에 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오는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 가족 일로 인해서 모여야 돼서 금요일 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하고 뭐 재밌게 보내 하고 이렇게 끝낼 수는 있는데 제가 올해 그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할 때 전도자 명록에 저희 아버지랑 이제 저희 친구를 이름으로 넣었는데 그런 거는 뭐 전도잔치 때 이제 친구를 데려올 수는 없었죠. 근데 그 이름 적은 그 전도자에게 선물을 증정하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행주를 선물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가지고 있다가 친구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친구랑 저랑 뭐 더 기대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마지막 인사만 생각하고 뭐 싫으면 싫은 거고 뭐 좋으면 그냥 다행인 거고 한번 이것을 그냥 담담히 한번 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진 끝맺음에 인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날 어차피 제가 이제 서울을 떠나야 돼서 잠시 이제 가게에 들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저녁에 볼 수 있으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줄 것이 있다면서 선물인데 이게 교회에서 이제 전도자에게 주라는 그 선물인데 이게 행주다. 뭐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네가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담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조금 놀라하더니 일단 보자는 것에 굉장히 좀 기뻐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평소에는 일 때문에 뭐 바쁘지만은 이런 가족 행사가 있었을 때 그 친구는 좀 이렇게 가족 행사에 좀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기분을 저에게 종종 나타냈어서 정말 뭐 가족을 기다리는 그런 지루한 시간에 이제 저와 시간을 보내면 좀 괜찮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보자고 약속을 맞추고 저는 일을 떠났죠.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밥이 다 된 것 같아서 식사를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밥을 또 오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미역국보다는 뭔가 이제 감자도 냉장고에 남아 있어서 감자국을 해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자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단초로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자국에는 멸치 가루랑 된장 조금 풀고 마늘 풀고 국간장이랑 소금으로 간을 맞춰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금과 후추로만 간이 된 버섯 볶음이죠. 그리고 깍두기가 있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서울을 갔다 오고 난 뒤 좀 서울에서 조금 뭔가 기분적으로 좀 놀랄 일이 많았는지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뒤 졸음이 저녁만 되면 그렇게 졸음이 몰려오고, 그리고 약간 속도 좀 느끼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정말 저녁에 뭔가 많이 집안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내려놓고 좀 잠을 좀 일찍 청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속도 좀 느끼해서 약간 얼큰한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자국을 이렇게 고춧가루를 좀 풀어서 만들게 되었네요. 예전에 저희 미용실에 다니셨던 그 손님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손님은 굉장히 좀 첫인상이 좀 이렇게 좀 뭔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외모의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이렇게 생기셨고 체격도 크신 편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알면 알수록 이렇게 잔정이 느껴지는 그런 손님이었달까요? 그 손님도 이제 저를 좀 믿어주시고 미용실을 이용해 주시고 분위기가 좋았죠.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한창 율법에 조금 중요시하고 있었던 때라서 이 미용실 분위기도 이제 정말 규칙에 맞춰서 좀 꼼꼼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좀 이해를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고
괜히 또 뭐 제가 규칙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뭐 잘 지낼 수도 있는 관계였는데, 그때 이제 그 손님도 저도 이제 고비가 왔었는데도 그분이 좀 저희 미용실을 방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견의 그러한 소통에 어려움은 정말 컸었지만, 그래도 또 들려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에 저도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때 한창 뭐 저희 손님들한테 제가 신앙을, 그런 행보를 많이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뭐 모임이 조금 활성화되고 뭐 여행이라는 이런 모임이 있었을 때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서로 했었죠. 그래서 그분도 그런 모임은 좋을 것 같다 얘기가 나오셨고, 결국에는 저희 가게가 이제 문을 완전히 닫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는 이제 일찍 방문을 조금 뭐 한 달 전 정도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별을 인사를 드렸는데, 그 손님은 모임에 참가를 지금도 하지 않으시네요. 그래도 그때 이제 제가 그분이랑 좀 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손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여행 그리고 외부 활동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복음 사역을 보다가 서울의 쪽방촌에서 이렇게 노숙인이 아니죠. 노숙인 아니고 쪽방촌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 중대교회 김양옥 목사님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진행하시는 그 여름 성경학교 프로젝트가 저에게는 좀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그 정말 좁은 쪽방촌에서 여름을 보내셔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김양옥 목사님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셨겠죠. 그 인원을 모두 인솔해서 정말 호화로운 그런 호텔에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보낸다는 게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 정말로 뭔가 현실에 갇혀서 더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안주하는 상황에서 정말 또 다른 공간으로서, 보이는 공간으로서 내 모습이 정말 이랬었구나, 좀 현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좋고 특별한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 뭐 몇 분은 이렇게 정말 본인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중도 포기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인원이 다 거기서 물놀이도 하시고 정말 보양식도 드시고 그렇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많은 인원이 끝까지 다 마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제 보이시는 그런 봉사가 이렇게 잘 맞닥뜨려서 진행된 일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저도 제가 아는 어린 친구가 부산의 바다를 가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은 가봤는데 부산은 가지 못했어요 하면서, 어머니가 이후로서 굉장히 바쁘시니까 아버지랑 둘이 이렇게 바다 가고 싶으면 갔다 오라, 이런 말밖에는 해주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일을 내가 좀 대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정말 뭐 약속이든 서원이든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마음을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품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간다고 해도 경비도 그렇고 또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가지 뭐 안전에 대한 그런 걱정과 많은 것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정말 약속, 서원 이런 건 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의 그냥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를 조금 간직하고 산다면 나쁜 건 아니니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아이들 다 데리고, 부산은 또 교통도 잘 돼 있잖아요. 뭐 바다가 그냥 지하철 타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가서 정말 바다에서만 정말 주구장창 이렇게 놀다가 오면은 굉장히 좀 즐거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 그릇만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점심을 일찍 먹으니까 좀 밥이 잘 이렇게 좀 부대 낀다고 할까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너무 부르네요. 요즘에 저희 아이가 그 그림을, 이상한 그림을 뭐 예전부터 그렸었지만 좀 제재도 하면서 없애보기도 하고 뭐 또 놔두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손도장을 찍은 듯한 그런 형태의 그림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눈처럼 계속 종이를 만지는 거죠. 그럼 정말 그 그림이 약간 그 정말 사단의 모습처럼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계속적으로 그려오다가 계속 목이 아프다고. 어쨌든 그 그림에 욕심을 부리면 이 목이 아파서 뭔가 이렇게 밥을 넘기기도 힘들다. 그래서 밥을 잘 먹지도 않고 다크서클은 또 이만큼 내려오고 막 본인이 뭐 이렇게 괴로운 거죠. 괴로워서 이제는 뭐 저에게 이렇게 몸으로 밀기까지 밀어서 막 제가 넘어지는 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사람을 조금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또 시험이 좀 가중된 게 이제 목요일부터 그렇게 됐었고, 이제 금요일날 제 친구랑 여기 사무실에서 약속을 하고 저희 아들도 또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이제 친구가 오니까 또 친구라고 또 얼굴 반갑더라고요. 또 몇 달 이렇게 못 봤는데 올 초에 한번 봤죠. 올 초에 못 봤는데 이제 뭐 반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고, 또 이렇게 서로의 뭐 어려운 얘기 이런 것도 주고받고, 또 오랜만에 모이니까 또 음식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저희 아이의 그 영적 시험이 그날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 상태에서도 저에게 자꾸 이렇게 몸으로써 치대고 막 목이 아프다고 막 그러고, 이 소리로서 막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좀 다른 공간에 분리시켜서 타이르고 뭐라 하기도 하고, 또 신경도 껐다가 뭐 속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좀 긴 시간을 보냈었고, 이제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들을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뭐 어리다는 이유로서 뭐 이렇게 좀 많이 애먹이고 하겠지만, 이제 좀 많이 컸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뭔가 느끼는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괜찮다 하고 흘러가도 되는데 친구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뻘쭘했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좀 못했던 얘기를 좀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친구도 이제 아이 컨디션 때문에 좀 빨리 가려고 했던 계획인데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지라 이야기꽃을 좀 오래 이렇게 피우고 조금 이쯤에서 제가 이제 친구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선물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봉지에다가 이렇게 싸놨는데 그 봉지에서 이제 상자를 꺼내서 친구에게 여기 이거 전도 물품인데 이거 내가 전도하려는 그 사람 이름을 네 이름을 넣었었다. 그래서 이거 중고고 네가 받아갔으면 좋겠다. 네가 불편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 행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물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길 가면서 주는 거 그런 것도 받는 거에 거부감은 없고 단지 이제 이렇게 전도 활동에 대한 만약에 얘기가 길어지면 그런 것이 좀 불편하지 받는 것에서는 거부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받아줬고 그리고 좀 더 얘기를 나눈 뒤에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 되어서 친구가 이제 자리를 일어나서 이제 저도 물건을 챙겨가더라고요. 제가 준 물건을.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고마워서 그래도 이렇게 좀 어려웠을 텐데 이걸 받아가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친구가 이런 거는 괜찮다면서 대신 전도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쐐기를 박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친구 만났을 때 그때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진짜 이제껏 친구로 인해서 이런 전도에 대한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전도 당하지 않고 교회 가지 않은 것이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제가 마음이 엄청 떠버렸는데 이번에도 나한테 전도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물러서지 않았죠. 너도 언젠가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하려면은 나 이거 선물 안 가져갈게 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안 가고는 네 선택이지만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그 물건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좀 어영부영한 그런 마무리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내가 전한 복음을 한 2번 정도 정말로 강하게 거부를 했구나를 생각하면 이제 더 기대할 것도 없죠. 이제 하나님, 전 정말 기대할 게 하나도 없네요. 이 친구에 대해서. 정말 인본주의로 제가 거절을 못해서 이 친구와의 교제를 끊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이 친구에는 가망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그 친구가 이제 좀 평소에도 그렇고 좀 혼자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좀 외로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얘기 나눌 때 시간이 되면 같이 영화 한 편 보러 가자 이렇게 제가 말한 상황이었고 교제를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어가 주실지 저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아들에게 내일 이제 서울을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쓰였는지 이렇게 간식을 좀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먼 곳을 떠나는 줄 알고 친구를 통해서 뭐 제가 거절을 했지만 또 이렇게 아들에게 간식을 챙겨주시니 정말 하나님 정말 힘내라고 또 이 친구를 또 만나게 해주셨나요? 뭐 복음에 대한 거절도 당했지만은 그래서 정말 뭐 어쨌든 그 여행에 도움을 준 친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금요일이었네요. 토요일은 서울을 가는 날인데 제가 여행을 이렇게 잡기만 하면 이렇게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그 일기예보를 봤었는데 그 토요일이 대구는 비가 계속적으로 오고 서울은 비가 오전에 왔다가 낮에는 그친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비가 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갈 여행 목적지가 비가 그친다 하니 좀 안심을 했죠. 뭐 일기예보를 다 믿을 거 못 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온다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게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산 정말로 최소한의 그런 짐을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달랑 크로스백 하나 해서 가고 싶긴 했지만 아들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고 혹시라도 뭔가 비는 오는데 물놀이는 아니더라도 뭐 청계천에 이렇게 다리 밑에 물이 흐르는 그런데 혹시 갈 일이 있겠나 모르겠다 하면서 바지도 좀 챙겨갔었고 외투도 챙겨갔었죠. 가벼운 외투. 저도 이제 좀 긴 옷 이런 거 챙겨갔었고 그래서 이제 새벽 5시에 이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날은 정말 은행도 문이 닫혀 있었고 제가 준비성이 없어서 미리 현금을 좀 뽑아놨었어야 되는데 새벽 5시에 뭐 은행 ATM기 문 열려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은행도 문이 닫혀 있었고 버스도 새벽 5시면 있겠지 그 버스 타고 동대구역 가면 되지 했는데 버스도 운행하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대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 나올 쯤에는 그래도 되게 화난데 그날은 또 비가 좀 이렇게 왔어서 그런지 어두컴컴하더라고요. 컴컴하고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우산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배낭 가방이 엄청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산을 가지 않고 갔다고 혹시나 비가 오면 뭐 편의점에서 사던지 하지 그런 안일한 마음에 우산을 놔두고 갔었죠. 놔두고 이제 저희 아들이랑 캐리어는 끌지 않았고 배낭 가방만 메고 아들이랑 이제 출발지에 갔었죠. 거기가 이제 전화국이었는데 계단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니 뭔가 기분이 엄청 묘하더라고요. 사람은 없고 깜깜하고 바람 불고 비는 곧 쏟아질 것 같은데 지금 50분이 좀 지나서 여기서 한번 끊고 2부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